네, 기업의 구조조정, 합병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합병, 분할, 교환, 이전 뭐 이런 애들. 자,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 합병 교부금이죠. 이나 재산, 현물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죠. 뭐 신주를 줄 수도 있고 자기 주식을 줄 수도 있고 예를 줄 수도 있고 예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 포함됩니까? 모회사의 주식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걸 주기 위해서 삼각합병이요. 모회사 주식을 예외적으로 자회사가 취득할 수도 있죠. 자,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보유한 소멸회사의 자기 주식은 소멸하나. 그렇죠. 이렇게 A와 B가 합쳐져서 이렇게 A 회사가 되면 얘는 이제 없어지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B 주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소멸하죠. 근데 존속회사, 얘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은 왜 소멸합니까? 그렇죠? A와 B 회사는 A를 존속, B 회사를 소멸해서는 합병을 하였다. 흡수합병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요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은 전부 다 흡수합병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신설합병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하였다. A 회사는 B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간이합병이라는 거는 소멸회사 입장에서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잖아요. 이 상대 회사가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으면 추정해봐야 결과 뻔하니까. B회사는 위합병에 대해서 주총의 결의 없이 이사의 결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다. 그쵸? 추총을 안 합니다. 근데 주매청이 인정된다는 거. 자, 비상장 회사인 A와 B회사, A가 B회사 90%를 보유. A회사는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죠. 이 간이합병이라는 거는 이 회사에서만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고 존속회사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앞에는 똑같고요. 법정 기간 내에 합병 반대의 서면 통지를 한 경우에 B회사의 주매청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물론입니다.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주매청 문제가 항상 붙어 나와요. 625번 보겠습니다. A가 B 92%를 갖고 B를 흡수하고자 한다. A 회사가 B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 주식 총수의 12%다. 그럼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A 회사 입장에서 소규모 합병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상법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소멸회사 입장에서의 특별결의이다. 맞는 얘기고요. C가 D회사와 합병, 소규모 합병 아니다. C회사의 주주 병은 C회사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취지의 질문이죠. 간이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는 주청 안 하는데 주매청 되게 안 되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에 증가할 자본금액은 반드시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도 괜찮다고 봅니다. 판례는 무형의 가치와 같은 대가가 포함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합병 무효의 원고 승소 판결이 있으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다시 쪼개져야 되잖아요. 공유가 되고 그리고 채무는 연대 채무가 됩니다. 소급표는 없지만요. 소급표가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감자 무효랑 총액 결의 하자. 자회사의 분할. 전자제품을 생산 판매한 주식회사 A는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기 위해서 생산 부분에 관한 재산을 출자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단순 분할이죠. A사는 판매 부분을 가지고 존속하는 불완전 분할이라고 해요. 그 쪼개지는 회사가 분할회사, 과거의 피분할회사가 살아있느냐, 없어지느냐. 살아있으면 불완전 분할이에요. 분할을 하고자 한다.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자, 물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쪼개지는 회사가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거죠. 법인이 갖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에게 귀속되나 맞죠? 근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A사의 주주에게 주식 수입 따라서 귀속됩니다. 이게 원칙이고 물적 분할이 예외인데 이걸 더 많이 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는 똑같고요. A 회사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분할 계획서를 승인하는 추천 결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의결권이 배제되는 애들도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분할이건 아니면 분할 합병이든지 간에 의결권이 없는 애들이 의결권 살아나는 것은 딱 요 경우에밖에 없다. 자, 앞에는 똑같고요. 분할 전에 A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가 생산 부분과 관련해서 출자받은 A사 설립할 때 가져온 재산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할 수 있는데 뭐 분할 계획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죠. 근데 이게 예외고
원칙은 뭡니까, 여러분? 원칙은 분할 전의 회사와 분할된 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이 채권자를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책임을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은 채권자한테 매우 불리하죠. 그래서 이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에는 똑같고요. 자, 뒷부분인데요.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단순 분할의 경우에는 주매청이 없습니다. 뭐 인적 분할이건 물적 분할이건. 다만 분할 합병은 본질이 합병에 가까워요. 얘는 주매청이 있습니다. 얘는. 자, 앞에는 똑같고 분할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효소송 제기할 수 없다. 합병 무효랑 똑같거든요. 6개월입니다. 그리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 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할 수 있죠. 합병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삼각 이게 다 가능한 건데 이걸 줄 수가 있고 이걸 주기 위해서 이 분할 승계회사가 그 자회사죠. 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이때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이걸 계속 보유 못하죠.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우자회사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 취득할 때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다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갑회사와 을회사가 분할 전에 갑회사 채무에 관해서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이게 원칙이잖아요.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분할 당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걸 다 포함해서 연대책임 부담하는 거예요. 의뢰사는 갑회사의 채무 중에 분할 계획서, 단순 분할이죠. 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임의로 정할 수 있거든요. 임의로. 회사의 재량이죠. 책임을 나누고 말고는. 근데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경우에는 이걸 거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나누겠다는 얘기가 없으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고 연대 책임이면 단순 분할이라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없어요. 분할 합병은 당연히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지만 이것도 나왔던 겁니다.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매청은 행사할 수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자,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뭘 거쳐야 됩니까, 여러분? 요걸 거쳐야 되거든요. 자, 요걸. 자, 이걸 거치려면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게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그걸 최고 원래 채권자 이의제차는 이의제출을 공고하는 겁니다. 이의제출하세요. 이걸 공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점은 이겁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됩니다. 따로. 여기서 문제는 알고 있는 채권자인데 여기 장부상 채권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를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전부 다 최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최고를 누락했을 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잘 거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법정 찾아보시면 안 돼요. 해석의 문제인 거죠. 명문의 규정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거쳤을 때 효력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해석상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연대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정관 변경까지는 볼까요? 자, 비회사가 정관 변경에 의해서 종료주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비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자, 뭐 비슷한 취지의 문제인데요. 아까 단순 분할의 경우에 주매청 없었잖아요. 주매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정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정관 변경 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채권자가 분할합병 무효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규정은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 소제기한 경우에 회사가 청구해서 상당한 담보 제공하게 해주세요. 이 전제는 뭐냐면 손배책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 얘네가 이제 악의 등으로 원인 없는데 소를 막 제기하는 경우에 남소 방지를 위해서 손배책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담보 제공 명령을 회사가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자, 그때 당연히 회사는 채권자의 악의를 법원에 소명해야 됩니다. 늘 나오는 얘기. 다음 영상에서 기타 회사를 간단히 설명을 하고 엄수표로 아마 넘어가겠죠.
회사는 뭐 따로 나누진 않고요. 엄수표로 넘어가기 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